데뷔골 넣고 왜 손흥민부터 찾았냐고? 만년 유망주로 잊혀지던 선수가 데뷔골 터뜨리고 왜 손흥민 찾았냐는 질문에 울먹이며 한마디 축구팬 오열. 토트넘 헛스퍼의 캡틴 손흥민이 파페 사르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개막전 브렌트포드 2에서 2무에 이어 1승 1무를 기록하게 됐다. 슈퍼사르였다. 이날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와 함께 중원을 형성한 사르는 맨유와의 중원 싸움에서 넓은 활동 반경과 강한 에너지로 팀원들을 도왔다. 특히 사르의 공격적인 전진이 토트넘에 큰 힘을 보탰다. 사르는 직접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득점을 노렸다. 전반 25분 매디슨은 자신의 진영 아크 정면에서 하프라인까지 드리블을 통해 빠르게 질주했고 곧바로 측면으로 공을 보냈다. 이를 받은 손흥민이 환상적인 킬러 패스를 찔러 넣어 사르가 슈팅까지 만들었지만 오나나의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과 사르가 미리 약속한 플레이였다. 사르는 전반 40분 한 차례 골대를 맞히며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결국 결실을 맺었다. 후반 4분 쿨루셉스키가 올린 공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머리로 걷어냈지만 이를 사르가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사르의 공격 본능은 이어졌다. 사르는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이동한 우측 공간에 위치하며 뒤로 흐른 공을 노리거나 순간적으로 침투해 높은 키를 활용한 공격으로 추가골을 노리기도 했다. 맹활약을 펼친 사르는 후반 31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이날 76분을 소화한 사르는 볼 터치 46회, 패스 성공률 86%, 키패스 1회, 롱패스 2회, 2회 성공, 슈팅 6회, 유효 슈팅 2회, 골대 1회, 경합 4회, 3회 성공, 공중볼 경합 1회, 1회 성공, 태클 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는 사르에게 평점 8.5점을 주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현지 매체도 칭찬 일색이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미드필더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토트넘에 첫 골을 넣었다. 완벽한 태클도 많이 했다. 며 평점 9점을 부여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극찬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는 훌륭하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질도 갖추고 있다. 그는 공을 가지고 있든 없든 앞으로 전진하고 공격적으로 달리며 상대를 방해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손흥민 역시 사르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그는 작은 손이다. 내가 그를 볼 때 내가 처음에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어땠는지 생각나게 한다. 그는 항상 좋은 에너지로 웃고 있다. 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는 EPL에서 첫 골을 넣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사르의 활약은 손흥민 입장에서 뿌듯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한 사르의 토트넘 적응을 도와준 선수가 손흥민이다. 사르는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정말 착하다.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는 잘 지냈다.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경기장 안팎에서 조언을 해준다. 정말 고맙다. 손흥민은 내가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시즌을 앞둔 프리시즌에 손흥민을 격하게 반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토트넘은 지난 7월 호주 퍼스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시작했다. 2022에서 23시즌 종료 직후 첫 만남에 사르는 손흥민을 꼭 껴안으며 반가움을 표시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무려 10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보여줬던 두 선수는 이제 경기장에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손흥민에게 주장까지 넘겼는데 이적 난항, 이번에는 라리가에서 러브콜.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27일 한국 시간 요리스를 향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아레알은 그의 깜짝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요리스는 토트넘을 상징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12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통산 447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골문을 굳건히 지켜왔다. 토트넘의 리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착용하면서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왔다. 시간의 흐름은 거스르지 못했다. 요리스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노쇠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실책이 잦아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여름 토트넘과의 작별은 기정사실화됐다. 토트넘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주장 완장을 손흥민에게 넘겼다. 이를 두고 요리스와의 작별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라치오행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라치오는 토트넘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요리스를 데려오기 위해 주전 골키퍼 이반 프로베델의 연봉 120만 유로, 약 17억 원, 보다 2배 많은 연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요리스는 주전 골키퍼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원했으나 라치오는 요리스를 이 선발 수문장으로 여기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 요리스의 이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비아레알은 당초 골키퍼 영입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스 영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요리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갖고 있다.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토트넘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이적을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비아레알은 필립 요르겐센이라는 주전 수문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페 레이나라는 베테랑을 백업 골키퍼로 활용하고 있다. 주전으로 뛰길 원하는 요리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3. 콘테에게 외면 오른쪽 화살표 엔제 밑에서도 자리 없다. 토트넘. 완전 매각, 원해. 잉글랜드 출신의 유망한 자원이다. 184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한 저돌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풀백이다. 준수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자신의 신체 조건을 적극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간다. 풀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미들즈브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9에서 20시즌 준주전급 자원으로 활용되며 챔피언십에서 22경기에 나와 한 골을 넣는 등 착실히 경험을 쌓았다. 2020-21 시즌엔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컵대회 포함 40경기에 출전하며 팀을 이끌었다. 2021에서 22시즌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을 남겼다.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떠난 그는 곧바로 주전을 차지했고 우측면에서 영향력을 드러냈다. 보다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해 팀을 이끌었고 리그에서만 2골 5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며 노팅엄의 승격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풀백 보강을 노리는 토트넘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스펜스는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스펜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채 토트넘에서 자리를 잃어갔다. 전반기 그의 출전 기록은 컵대회 포함 6경기, 출전 시간은 다 합쳐도 50분이 채 되지 않았다. 후반기 스타드 렌으로 임대를 떠났지만 그다지 좋은 임대 생활을 하진 않았다. 그렇게 이번 여름 토트넘에 돌아왔다. 스펜스가 임대 생활을 하던 사이 토트넘의 지도자는 콘테 감독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바뀌었다. 새 감독 체제에 돌입한 만큼 스펜스 입장에선 존재감을 어필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스펜스는 완전히 잊혀갔다. 아예 전력외 자원으로 전락했고 경기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토트넘은 영입 1년 만에 그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보다는 완전 매각을 추진 중이다.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는
스펜스의 임대 영입에 관심을 가지는 팀들이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완전 매각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로선 그 조건에 부합하는 팀들이 없다. 몇몇 챔피언십 팀들이 스펜스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전했다. 4. 킴케 2경기 연속 선발 출격.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투알 아우크스부르크전 선발 명단 공개. 김민재와 해리 케인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2연승에 도전한다. 뮌헨은 28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아우크스부르크와 2023-24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를 치른다. 뮌헨은 울라이히, 우파메카노, 김민재, 키미히, 그나브리, 고레츠카, 케인, 사네, 코망, 데이비스, 마즈라위가 선발로 나선다. 김민재는 지난 개막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선발 출격한다. 1라운드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선발 출전해 68분을 소화한 김민재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첫 선발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뮌헨에 합류한 케인 역시 지난 경기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케인은 전반전 사내의 골을 도우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후반에는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하며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날 경기 역시 선발 출격하며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뮌헨은 2023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0에서 3으로 패하며 안 좋은 출발을 했지만 리그 개막전에서 베르더 브레멘에 4에서 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어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리그 2연승에 나선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다멘, 페데르센, 레즈베차이, 데미로비치, 베리샤, 바르가스, 우드오카이, 미헬, 바워, 앵헬스, 도르시가 선발로 나선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개막전 멘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4골씩을 주고받으며 4에서 4로 비겼다. 쉽지 않은 뮌헨 원정에 나서는 아우크스부르크는 첫 승을 거두기 위해 도전한다. 5. 김하성, 마지막 스퍼트 위한 숨고르기, 16경기 연속 안타 후 14경기 타율 0.181, 0.290 타율 0.276로 하락. 김하성은 지난달 25일 이하 한국 시간 피츠버그 파이리츠전부터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까지 1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했다. 타율이 0.290까지 올랐다. 추신수, 현 SSG 랜더스가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2013년에 달성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연속 경기 안타 기록 16경기과 타이를 이뤘다. 하지만 다음날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이 끊겼다. 16경기 연속 안타 기록 후 김하성은 14경기에서 55타수 10안타, 타율 0.181에 그쳤다. 27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무안타로 0.290이었던 타율이 0.276까지 내려갔다. 뜨거웠던 방망이가 다소 식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2개의 홈런을 쳤다. 그중 1개는 메이저리그 경력 최초의 말로 홈런이었다. 김하성은 20에서 20, 한 시즌 홈런 20개 이상과 도루 20개 이상, 클럽 가입에 홈런 3개가 필요하다. 샌디에이고는 30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하성은 10경기당 1개의 홈런을 치면 된다. 마지막 스퍼트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하성이 20에서 20 클럽 가입을 달성할지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